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88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나라의 그 포상제도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훈장, 포장, 기장, 한자를 어떻게 쓰고 대략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을 할 때 오래됐습니다만 이걸 좀 배웠습니다. 제가 교육 과정 중에서. 근데 기억에 좀 남아있는데 지금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훈장이란 말이 좀 매스컴에 돌아서 이렇게 약간 생각이 났는데 제가 다시 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람마다 다 이념이나 정치적 이념이나 사상이나 종교가 다 다릅니다만 한자 공부할 때는 그런 거 다 떠납니다. 낱말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혹 보면 댓글에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것이 좀 올라오는데 그런 것은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낱말 자체에 대해서만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걸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상식적으로 좀 알아둬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제가 이 낱말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나라 포상제도를 보면 이제 크게 보면 훈장이 있고 그 다음에 포장이 있고 그리고 기장, 표창 이런 게 있죠. 네. 그래서 우선 한자 글자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훈장은 공을 세웠다 할 때 공훈입니다. 공훈이다. 그리고 글장이다. 훈장할 때 어떤 것이 있죠. 그 글하고는 직접 상관없습니다만 이 장에는 그런 휘장이다, 배지다 하는 메달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살펴보고요. 공을 크게 세운 사람한테 주는 훈장이다. 그게 훈장이다. 이 공훈자를 보면 이 자체가 연기낄 훈이에요. 연기가 낀다. 예. 그리고 불길이다. 우리가 훈제식품을 만든다 할 때 쓰는 그런 훈이에요. 여기다 힘력을 넣었다. 그래서 공을 세웠다 할 때 공훈이다. 그리고 글장자는 보면 위에 설립자와 모양을 보면 아침조자예요. 근데 설립자는 사실 직접 관련이 없고 이게 매울 신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매울 신자의 아랫부분을 생략한 것이다. 이것은 문신을 새기는 침이다. 바늘이다.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아침조자는 사실은 이 아침조자가 아니고 여기에 문신을 새기는 매울 신자 아래에 이렇게 먹물방울이 맺힌 모양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이라는 것은 어떤 글을 쓴다든지 할 때 먹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주로 글을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포장이라는 것은 포는 기린다는 것이에요. 글자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 이 안에 보면 지킬 보자가 들어있습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그리고 아래 위로 보면 옷이자예요. 옷이자 사이에 지킬보가 들어가서 포다, 기린다. 예. 기리는 어떤 휘장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장. 기록한다, 기념한다 할 때 쓰는 기자예요. 그래서 기념하는 휘장이다. 이 기자는 이것과 같이 쓰기도 합니다. 기장할 때. 네. 이 기자와 이 기자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념한다 할 때도 다 이렇게 같이 혼용해서 쓴다. 그리고 표창이라는 것은 이제 겉표입니다. 밖으로. 그리고 발글창, 드러낸다. 네, 뭔가 사람을 표창할 때는 밖으로 드러내야 되겠죠. 그래서 겉표와 발글창이다. 겉이라는 것은 옷과 관련됩니다. 여기에 옷이자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위에는 모양이 바뀌었습니다만 털모자다. 털. 짐승을 잡아서 옷을 해 입을 때 보통 털이 난 부분을 겉으로 해서 입고, 그렇죠? 털이 없는 부분을 안으로 입는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겉을 드러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창은 발글창이다. 이 글장자에 터럭삼이에요. 터럭삼이라는 것은 뭔가 예쁘게 이렇게 치장한다. 그런 것을 나타낼 때 이걸 쓰고, 글장이라는 것도 사실은 밖으로 많이 드러낸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밝게 드러난다. 발글창. 이렇게 되겠죠? 자, 낱말들은 조금 어려운 글자도 있습니다만은 한자로 공부하면 혹시 나오게 되면 읽을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글장자는 이제 훈장, 포장, 기장 이런 게 있었는데 장자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그럴듯한다. 문장이라고 할 때 그렇죠. 그래서 그럴듯한다. 그렇지만 이제 악곡을 음악의 악곡의 한 절이라든지 시문의 절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기본 뜻은 글, 문장, 악곡의 달랑이다. 시문의 절이다. 이런 기본 뜻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는 어떤 깃발, 길을 나타낸다. 또는 표지를 나타낸다. 어떤 뭔가 나타내는 표지다. 그리고 문체, 문의, 예. 도장, 인장할 때도 이걸 나타낸다. 그러면 훈장이다, 포장이다, 기장이다 할 때에는
이 장이 여기 이 표지를 뜻하는 것이다. 표지, 휘장, 뭐 영어로 얘기하면 배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국가에 공을 세운 자에게 그 사실을 표해 주는 휘장이다. 기념장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장자를 써서 우리가 좀 오해하기도 쉽고 한 그런 게 있습니다. 체력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체력장을 했습니다. 입학시험에도 반영이 되고 그래서 1급, 2급, 뭐 3급 이렇게 급수가 있죠. 그 기준에 도달했을 때 급수를 매겨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하는 뭐라 할까요? 테스트라든지 그런 것을 체력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여기에 체력장도 기장을 뜻합니다. 기장. 어떤 체력장을 통과해서 1급이 됐다 하면 1급에게 주는 뭔가 배지를 줍니다. 글쎄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제가 그 배지를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만 이게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 체력장 제도가. 그래서 일정 급수에 도달한 체력에 도달하면 1급 기장을 준다. 그것이 체력장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장은 훈장, 포장할 때의 그런 의미의 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 제가 사실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훈장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내용은 많습니다만 뭐 특별히 설명은 없어도 알 수 있습니다만 나라와 사회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 국가 원수가 수여하는 휘장이 훈장이다.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그 공로를 기리고자 나라에서 주는 휘장이다. 예, 그리고 나라에서 주는 포상 가운데서 가장 윗등급이 이제 훈장이다. 그 다음이 포장이고, 그 다음에 기장, 표창, 이런 게 있다. 제일 높은 것은 무궁화 대훈장한테 국가 원수한테 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11개가 있어서 총 12개 종류의 훈장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포장은 마찬가지로 나라와 사회에 공헌한 사람에게 칭찬하는 표시로 주는 휘장이다. 훈장의 다음 가는 훈격이다. 가슴에 달도록 만든다. 네, 가슴에 달도록 만든다. 여기에는 앞에서 무궁화 대훈장이 나왔죠. 무궁화 대훈장 이외에 각 그 종류가 11개가 있고 무궁화 대훈장까지 합쳐서 12가지인데 여기에는 무궁화 대훈장은 빠지고 12가지입니다. 앞에 훈장에는 예비군 관련된 것이 없었는데 여기에는 예비군 포장이 따로 들어가서 숫자는 총 12종류다. 그리고 이 각 종류별로 또 등급이 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예를 들어서 건국훈장이면 1등급은 또 무슨 장, 2등급은 무슨 장, 뭐 독립장, 무슨 장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상당히 많죠. 총 12개 종류의 각 종류마다 5등급이 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훈장도 있고 포장도 있고. 예. 자, 기장이라는 것은 기념장을 줄임말이다. 기념한다. 기념해서 주는 것이다. 어떤 일을 기념하는 뜻을 나타낸 휘장이다. 그 일에 관계한 사람이나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준다. 우리나라에도 수십 개 지금 이제 어떤 기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25 사변 종군 기장이다. 상위 기장이다. 군인 유족 기장이다. 월남 참전 기장이다. 소방공무원 기장이다. 올림픽 기장이다. 이런 기장 종류가 있습니다. 받으신 분들은 아마 소중하게 다 간직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표창은 이제 겉으로 드러낸다는 것이죠. 어떤 일에 좋은 성과를 내거나 훌륭한 행실을 한 데 대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 칭찬하는 것이다. 표창한다. 그렇죠? 또는 그것에 대하여 명예로운 정수나 메달 따위를 같이 주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외국인이나 교육, 경기 및 작품 따위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사람에게 주는 정서와 부상이다. 포장 다음 가는 훈격이다. 대통령 표창이다. 국무총리 표창이다 있죠. 이것이 여기에 있는 내용이 이제 우리나라의 포상 제도에 나오는 표창을 얘기하고 그런 국가에서 주는 것 이외에 또는 각종 단체라든지 회사에서 또 다 줄 수 있죠. 그것은 이제 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훈장을 받았다. 그랬을 때 이것은 이제 무궁화 대훈장에 해당이 되는 건데 여러 가지를 줍니다. 한 세트로 줍니다. 이때 이렇게 큰 띠를 메고 이 띠에 이렇게 뭘 달아줍니다. 이게 달아줍니다. 이게 정장이에요. 발을 정자를 써서 정장이다. 이게 이제 가장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이 띠를 가지고 비단으로 만드는데
대수라고 합니다. 대수. 이런 숫자를 이렇게 씁니다. 실사변에 받을 숫자에서 큰 대자다. 큰 띠다. 큰 띠에 정장을 매달아주고, 그리고 가슴에 또 이거 하나 달게 합니다. 이것은 부장이라고 합니다. 버금 부자. 그리고 이제 무궁화 대훈장에 한해서 이게 목에다가 또 이렇게 달아줍니다. 이것은 이제 경식장이라고 해요. 경은 목을 뜻합니다. 목경자예요. 목을 장식하는 그런 훈장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옷깃에다가 또 조그만 배지를 달아줍니다. 그것을 금장이라 한다. 이 금은 이제 옷깃금이죠. 네, 옷깃금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어요. 근데 모든 훈장이 다 이렇게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 무궁화 대훈장만 이렇고, 그리고 경식장은 다른 훈장에는 빠집니다. 빠지고 보통 정장, 부장, 대수, 막 금장 이렇게 주는데 1등급에 이렇게 대수를 달아주고 2등급, 3등급 등급이 내려갈수록 이렇게 큰 띠를 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이제 목에 걸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목에 거는 것은 이것은 이 띠는 중수라고 합니다. 중수. 이것은 이제 정장이 되겠죠. 네, 이것은 정장의 중수다. 목에 거는 것이다. 목에 걸지 않고 이제 가슴팍에 또 이렇게 걸도록 만든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수라고 합니다. 소수로 준다. 등급별로 이렇게 차등이 돼가지고 이렇게 크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거 이제 특히 군인들 같은 경우에 많이 봅니다. 이 옷에 이렇게 왼쪽 가슴 이런 거 많이 달죠. 이것은 약장이라 그래요. 약장. 약이라는 것은 생략했다, 줄였다는 뜻이에요. 정장을 받았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줄여서 이렇게 단다. 늘 훈장을 공식 행사에 나갈 때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가는 경우는 글쎄요, 뭐 북한이나 이런 데 보니까 그렇게 많이 답니다만,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달지 않죠. 가장 중요한 것만 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많은 훈장을 받았을 때 이 하나하나가 그 훈장이나 포장, 기장을 받은 표시예요. 네, 그런 걸 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슴팍에 달면 몇 개인가 세워보면, 아, 저 사람은 공을 많이 세웠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약장이다. 줄인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 정도는 상식으로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글자도 그렇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훈장과 관련해서 한번 글자를 봤는데요. 공을 뜻한다. 공훈자다. 포장. 그렇죠? 그리고 기장은 이제 두 개의 글자를 같이 쓴다. 표창이다. 그리고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정장이다. 그렇죠? 발을정. 금장. 이것은, 쇠금자를 쓰지 않고, 여기에 옷깃에 다는 것이다. 옷깃금이다. 그렇죠? 부장은 이제 가슴팍에 다는 것이다. 그리고, 약장은 이렇게 생략된 것이다. 그리고 등급에 따라서 비단으로 띠를 만들어주는데, 큰 띠가 대수, 목에 거는 것은 중수, 가슴팍에 다는 것은 소수의 조그만 비단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포상을 운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포상제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